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한국 사회의 가장 좀 아픈 문제죠. 자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. 아, 네, 맞습니다. 단순 통계 나열이 아니라 이 거시경제의 큰 흐름이 직장인 한 명 한 명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습니다. 네, 맞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이 수십 년치 통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최신 판례까지 아주 방대하잖아요. 그렇죠. 이 점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다 보면 이게 그냥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구나. 이게 어떻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넘어오게 됐는지 그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한국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건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무뎌질 정도인데 그렇죠. 자료에 있는 연도별 추이를 경제 위기 그래프랑 딱 겹쳐보니까 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. 97년 외환위기, 2003년 카드 대란, 2008년 금융위기. 네, 그 세 번의 위기. 네, 이 경제 충격이 올 때마다 자살률이 정말 계단처럼 수직으로 그냥 팍팍 오르더군요.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그게 이 문제가 개인의 정신력,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. 아, 사회적인 재난이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사회경제적인 안전망이 무너졌을 때 개인이 어떻게 내몰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인 셈이죠. 특히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항상 2배 이상 높게 나오는데 맞아요. 그 부분도 참 이상했어요. 이게 아마도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감? 그게 무너졌을 때 오는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아,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일터 문제로 연결이 되네요. 근로자 사망 원인 통계에서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. 어떤 부분이었죠? 2018년 자료였는데 근로자 사망 원인 2위가 자살 17.8%였어요. 네,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사실 더 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. 아마 잠재 근로 손실 연수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. 네, 저도 그게 뭔가 했어요. 사망 원인 순위로는 암보다 낮은데 이 잠재 근로 손실 연수로 따지니까 자살이 30.8%로 암을 훌쩍 넘어서 그냥 1위가 되더라고요.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.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면서 잃어버린 노동기간을 계산한 거예요. 아, 이 수치가 높다는 건 한창 일할 나이에 비교적 젊은 근로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아주 비극적인 증거죠.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고요. 심리 부검 결과요? 네, 사망한 노동자의 64.2%, 그러니까 열의 6 이상이 실직이나 과도한 업무, 직장 내 관계 문제 같은 직접적인 직업 스트레스를 겪은 걸로 나왔어요. 와, 공식 통계 뒤에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. 그렇죠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살이 사실상 업무상 재해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. 남영민 노무사님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 점을 지적해 오셨죠. 그렇군요. 결국 업무 스트레스가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건데 그럼 이걸 우리 사회가 공식적인 재해로 인정하고 있느냐? 이게 중요하겠네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아, 어떤 변화죠?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이후로 정신질환 관련 산재 신청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. 2019년에 25건이었던 게 작년엔 262건, 거의 10배 이상 늘었고 승인율도 아주 높아요. 10배요? 와,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? 법원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. 과거에는 법원이 사회 평균인이라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썼거든요. 사회 평균인요? 네.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스트레스는 견딜 수 있다. 이런 식이었죠. 그래서 웬만해선 산재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. 아, 하지만 최근 판례는 완전히 갈라졌다고요? 맞습니다. 이제는 그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받은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. 아, 기준 자체가 바뀐 거군요. 네.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나 특성까지 다 고려하는 거죠. 설령 개인에게 약점이 좀 있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그걸 악화시켜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주는 쪽으로요. 남영민 노무사님 판례 분석 자료에서도 이 변화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와,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.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사회가 드디어 공적인 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군요. 정확합니다. 아주 의미 있는 전환이죠.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정말 중요한 흐름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.
한국의 자살 문제는 이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노동 환경에 얽힌 문제고 법과 제도가 그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시스템은 분명히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네, 말씀해 주세요. 법적 처벌이나 뭐 회사의 복지 프로그램 이런 걸 넘어서요. 그냥 내 옆자리 동료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. 그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혹시 괜찮으세요? 라고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문화. 진정으로 심리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